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란에서 미군 F-15 전투기 조종사 그때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구조를 했죠. 이 조종사가 당시 여러 가지 관련된 상황 이런 조사 진술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격추될 때 비상 탈출 장치를 통해서 이제 탈출을 하면서 이란의 드론을 봤는데 마치 이제 여러 대의 그 드론들이 모여서 거대한 해파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이었다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난도의 드론 기술이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몇몇 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종사의 진술이 맞다면 이란도 고도화된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다시 또 공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조종사의 진술에 관심을 갖고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얘기합니다. 자, 이현호 기자. 이 조종사 말대로라면 어쨌든 이란의 드론 수십 대가 해파리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네, 이제 조종사 말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네. 이 드론들은 연결형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한꺼번에 마치 하나의 드론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수십 대의 드론이 마치 생물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전체 드론들을 총괄하는 일종의 대장 역할을 하는 드론이 한 대가 있고요. 대장 드론이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 드론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라고 합니다. 이제 대장 드론 내부에 소형 5G 기지국을 탑재를 시켜서 네. 이 드론들끼리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자체 소형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술인데요. 이란 드론 자체가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5G 기지국을 아주 소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적군의 뭐 재밍, 해킹 이런 데 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방어 프로그램도 이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정도 이제 강대국들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시에 이제 수백 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띄웠을 때 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대장 드론한테만 이제 명령을 내리면 나머지가 알아서 뭐 편대 비행을 한다든지 적을 한꺼번에 공격하다든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 공격이든 방어든 굉장히 수월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은 이제 이란이 확보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판단이 나왔었는데요. 네. 미국이 이란을 장기간 제재를 했었고 그래서 이란은 5G 통신망을 제대로 구축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 나왔었고 사실 이란 드론 자체도 좀 조잡한 구조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이란 드론은 드론 내에 폭탄을 결국 매달아서 이제 날리는 정도. 사실 저렴한 포탄의 개념이지 이 드론이 무슨 고개 비행을 한다든가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런 거대한 집단 공격을 한다든가 이거는 좀 그런 수준 아니었다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미 정보 당국에서도 이 조종사 말이 진짜 사실이냐? 사실 이 사람이 비상탈출 당시에 머리에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진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헛것을 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서 봤으니까 100% 믿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사실이고 이란이 그 정도 수준의 드론 기술력을 가졌다면 앞으로 이제 미군이 이제 만에 하나 군사작전을 재개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드론들이 많이 격추도 되고 소진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 그때 이제 많이 썼으니까 지금은 드론이 별로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위협적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란의 드론 어떤 전력 상황 지금도 위협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이 지난 4월 충돌 이후에는 협상 모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둘이 전면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2달 동안에 이미 소모했던 드론 중 상당수를 다시 비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지하에 우리가 봤던 막 드론 쫙 세워져 있는 이런 식으로 소진한 드론들을 다시 또 다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축을 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의 공습이 그동안 계속됐으니까 이란 내 생산은 좀 힘들었지만 네. 이란의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상당수를 수입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이란제인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이란으로부터 전수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러시아 내에서 연간 600만에서 700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드론을 아마 이란에 다시 역수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이란에 군수물자를 수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각종 유령 회사들을 동원해서 이란의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재로 구할 수 없는 반도체, 드론 부품들을 조달해주지 않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란이 여전히 수천 대의 공격용 드론을 보유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서 네. 이제 그런 연결형 네트워크 기술 같은 첨단 기술도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드론이 이란 상공에서 또 추가로 격추를 당했었는데요. 아마 이란의 드론 기술이 이런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발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마쿠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라는 얘기, 드론 기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 핵무기 고도화하고 구축함 만들고 막 탄도미사일 계속 시험 발사하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북한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그 고도화하고 실험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제재도 계속 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좀 봉쇄 상태가 오래 지속됐고 그러면은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돈, 전쟁 자금 이걸 이란은 어디서 마련을 하고 있나요? 네, 이것과 관련을 해서도 이제 배후에는 러시아의 이제 유조선 밀수단인 그림자 함대 역할이 있지 않았냐 이런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밀수단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러시아가 이제 국영 해운 업체 네. 조선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폐기 직전 상태에 이제 차량으로 얘기하면 폐차 직전에 유조선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네. 이걸로 밀수선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걸로 자국산 원유뿐만 아니라 이란산 원유도 이제 대신 수출을 해줬다는 건데요. 이 밀수선단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동 경로가 아예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림자 함대라고 불리는데요. 네. 선박 이동 추적 장치를 완전히 끄고 이제 항로 추적이 어려운 위험한 지역들로 다니기 때문에 아하. 미군의 해상 봉쇄에도 그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 그림자 함대가 러시아가 운영하는 것만 지금 거의 1,900척에서 2,000척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규모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박 대부분이 러시아산 원유를 싣고 러시아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건너가서 러시아산, 이란산, 이제 그리고 카타르산 원유 등 이런 여러 중동 석유들까지 섞어서 다시 이걸 중국에 판다는 겁니다. 아하, 예, 어디인지 그 정확히 모르게 그냥 막 섞어가지고 파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미국하고 유럽의 원유 제재 허점을 노린 거라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원유는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 전체 원유의 50%가 특정 지역에서 나온 거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이런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를 안 받는 뭐 이제 두바이산이라든지 사우디 석유를 51%를 섞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49%는 러시아산, 이란산을 섞으면은 제재를 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허, 예. 이런 꼼수를 통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러시아나 중국에서 뭐 드론도 수입하고 기술도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통해서 뒤에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시도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란이 만약에 합의행을 제대로 안 할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지면서 좀 어려움이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네. 미국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전쟁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최근에 뭐 이란 전쟁 중지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공화당의 이탈표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런 지금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서 이란 전쟁 관련 지지도가 2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4%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제 전쟁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왜 합니다. 전쟁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휘발유 가격만 너무 올라서 생활고가 커졌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대패할 수 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언을 한 게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미국인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란에서는 그런 건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이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또 이란 동결 자금 문제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자금 이동은 우리가 감시할 거고 돈은 이제 농산물이나 생필품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란에서는 또 그런 건 합의 사안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특히 동결 자금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이란은 지금 외화를 받는 즉시 혁명 수비대나 이제 이란군에 밀린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당근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군요. 이게 자칫하면 이제 쿠데타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군인 월급은 군용 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필품 구매에만 이제 자금이 엮이면은 군인 월급을 못 쓴다는 거죠. 이제 이런 쟁점 사안들이 전혀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협상도 굉장히 난관이 점점 커질 걸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완전 종결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고개가 앞으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